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답답해 보이는 남자들이 적잖게 보이는 거 아시죠? 저 남자는 바보같이 왜 다 퍼주고 저러나, 왜 저기서 저런 짓을 하고 있나 느껴지는 장면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여자 앞에선 그렇게 다 퍼줄 것처럼 행동하는 남자예요. 어떤 계기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적어보려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어떤 스토리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성적이고 매우 평범해서 눈에 띄지 않는 저는 학창시절을 조용히 보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러 간 대학이었으니 연애나 사교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강의실과 도서관만 오가며 매우 진지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선 당연한 듯이 취업을 했어요. 공부를 뚜렷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대학을 명문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서 중소기업에 겨우 입사했답니다. 요즘은 중소기업에도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입사가 쉽지만은 않았네요. 회사 생활을 하며 결혼한 선배들을 보니 많이 부러웠고 저도 처자식이 집에서 기다리는 삶을 가지고 싶어 여러 번 소개팅을 했어요. 앞서 소개했지만 저는 내성적이고 이성을 잘 모르는 순진한 남자예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무조건 충성하듯이 잘하면 마음이 전해지고 사귈 거라 생각하고 대시를 열렬하게 해봤는데 많이 부담되었는지 연신 차이기만 했답니다. 하루는 소개받은 여성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꼭 연애를 하고 싶어 진득하게 들러붙었답니다. 경혜 씨 진짜 예쁘시네요. 이런 분이 제 눈앞에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 내일 뭐 하세요? 내일 출근해야죠. 내일은 일요일인데요. 아, 바쁜 업무가 있어서요. 그럼 모레는요? 모레도 회사 나가야죠. 회사 끝나고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 끝나면 피곤해서. 제가 피로를 싹 씻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해드릴게요. 집에서 쉬는 게 좋아서요. 저기 강민 씨, 좋은 여자 만나세요? 저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좋은 여자를 만났는걸요? 경희 씨, 대화하는 게 아직 낯설면 영화나 보러 갈까요? 마동석 나오는 영화 보러 가요. 그거 봤어요. 네? 그거 오늘 개봉했는데요. 아, 그래도 봤어요. 아무튼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 좋은 여자 만나세요. 이렇게 늘 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뻥 차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 외모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중소기업이니 겉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여자들에게는 인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면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여자를 빨리 언젠가는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일상생활을 보냈답니다. 28살까지 솔로였는데 어느 날 사랑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소개팅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퇴근하고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휠체어를 탄 아주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유, 저기 총각, 미안한데 나 좀 밀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죠. 어디까지 밀어드릴까요? 아이, 고마워요. 이 수동 휠체어라 언덕길을 혼자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아이, 우리 딸이 나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잠든 모양이에요.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아주머니. 손가락으로 안내해 주시면 댁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아주머니를 밀어드리며 골목 사이사이를 지났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지나고 나서야 산동네 빌라 앞에 도착했답니다. 아유, 총각, 여기 1층이 우리 집이에요. 아이,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어머, 땀 흘리는 것 좀 봐. 내가 마실 것 좀 가져다 줄게요. 일단 현관 앞까지 좀 들어주실래요? 네, 아주머니,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서 아주머니를 현관 앞까지 모셔다 드렸고 초인종을 울리자 곧 아주머니의 딸이 나왔습니다. 야, 엄마 어떻게 온 거야? 미안, 내가 깜빡 잠들었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맨날 쓰러져서 잠만 자잖아. 지하철역 앞에서 운 좋게 착한 청년을 만났다. 그래서 집까지 무사히 왔지. 지연아, 그 청년한테 음료수 좀 가져다 드려라. 저는 그 순간 아주머니 딸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눈이 초승달이 누운 것처럼 예뻤고 뽀얀 피부와 매력적인 보조개가 심쿵하게 하더라고요. 많이 더우시죠? 저희 엄마를 모셔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제가 원래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성격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아주머니와 딸 지원 씨는 그만 가보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눈치 없이 계속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지원 씨한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번호 좀 교환할까요? 네? 괜찮은데... 그러자 아주머니가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총각이 너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넌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착한 청년한텐 연락처 줘도 된다. 어서 알려줘.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요. 이름이 강민 씨라고 했죠?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할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고 꽁진하게 도망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어서 내려왔답니다. 며칠 뒤 먼저 지원 씨한테 연락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다행히도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고 좋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적당히 말하고 적당히 웃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쁜 지원 씨 앞에서 좋은 티를 참을 수 없었어요. 지원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어요? 제가 어머님 휠체어를 밀어드린 날이 꼭 운명의 날 같았습니다. 저의 반쪽을 찾을 운명 말입니다. 강민 씨가 재밌는 분이셨네요. 유쾌해요. 저는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지원 씨. 사실 여자랑 제대로 연애도 안 해봤고 끼도 없어서 매력 어필할 줄 몰라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지원 씨, 저 어떤가요? 어머님 말씀대로 좋은 사람인 것 같나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급발진하면 안 되는데 역시나 참지 못하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원 씨가 반응했습니다. 멋진데요? 남자답고 솔직한 게 딱 제 이상형이에요. 좋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건가요? 네, 그렇다니까요.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고백이 통한 것이 말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여자들에게 차여왔는데 처음으로 좋아한다고 말하고 받아들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지원 씨 어머님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이런 인연이 찾아오니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꼭 지원 씨와 잘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와 지원 씨는 1년의 연애를 예쁘게 했어요. 사귀는 동안 지원 씨 어머니께도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휠체어를 자주 밀어드리며 애정을 많이 쌓아 나갔습니다. 그러자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저에게 김서방 하는 호칭으로 불러주셨어요. 김서방, 우리 딸 언제 데려갈 건가? 네? 그 말씀은 결혼을 하라는 뜻인가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기는. 그래, 결혼하라는 소리야. 자네만한 남자 없으니 지원이를 데려갔으면 좋겠네. 언제까지 내 뒤치다꺼리 시킬 순 없으니 자네가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주게. 그러자 지원 씨도 반응했어요. 엄마,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진짜 시집 가버린다? 그래 좀 가라. 이 엄마 혼자서 지내는 거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알지? 그이가 자주 우리 집에 올 테니 네가 집에 없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남자친구 생기더니 딸은 아주 뒷전이 돼버렸네. 그래, 결혼할게. 강민 씨, 우리 결혼 언제 할까? 결혼? 지원아,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당연하지. 자기랑 결혼해서 예쁘게 아들, 딸 낳고 살고 싶다고. 그런 꿈 가진 지 꽤 됐단 말이야. 그럼 빨리 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지원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당연히 해야지. 그렇게 결혼 결정이 순식간에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여자친구가 싹싹하고 모난 구석이 없으니 단번에 허락해 주셨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오랫동안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며 20대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결정이 나고 상견례를 간소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아직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답니다. 지원이와 결혼 준비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지원아, 내가 뭘 잘못했니? 그게 아니라 나 암이래, 위암. 암이라는 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직 젊은 여자친구한테 암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잘못 나온 것일 거라며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암이 맞았습니다. 3기이고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결혼은 미뤄야 했습니다. 강민 씨 미안해. 내가 몸 관리 제대로 못해서 이사달이 났네.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은 무슨 말을 해. 지원이 넌 치료만 잘 받으면 돼. 내가 옆에서 널 지켜줄 거야. 미안하고 고마워, 강민 씨. 염치 없는 말이지만 나 병원비가 없어. 회사 다녀서 버는 돈은 엄마랑 사는 집에 월세랑 생활비로 다 지출했고 보험도 들어놓은 게 없어. 그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넌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게. 진심으로 고마워, 강민 씨. 이런 상황이라면 모든 남자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설마 암에 걸린 예비 아내를 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지원이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처음 받게 된 지원이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다음 치료 때까지는 퇴원해서 지내라고 해서 예비 처가가 아닌 제가 사는 원룸으로 데려갔습니다. 예비 장모님의 몸이 불편하니 제가 데리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 결정했답니다. 맘 같아선 24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지만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차 항암 치료할 시기가 와서 병원비를 계산해 봤더니 꽤 큰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지불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추가로 들어갈 돈이 많았답니다. 자기야, 병원비 많이 나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염치 없이 받기만 해서 미안. 내가 꼭 나중에 다 갚아줄게. 빨리 낫기나 해. 그거면 충분하니까. 2차 항암을 맞은 지원이는 저희 집에서 거의 누워서만 지냈어요. 몸이 버티기 힘들었는지 잘 먹지도 못했답니다. 다음 병원비를 마련해 놓아야 하니 저는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 말고 다른 알바도 시작했어요. 회사 퇴근하고 지원이 저녁과 약을 챙겨주고 잠이 들면 대리운전하러 나가거나 야간 배달 일을 했답니다. 한편 제 원룸 옆집에 좀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제가 현관을 나서면 꼭 말을 걸었어요. 지금 또 나가는 거요?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절 아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 그럼 모르겠쇼. 아, 그렇겠네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시끄러웠던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그 집에 혼자 사는 거 아니죠? 네, 결혼할 여자친구가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라서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각시될 여자가 있다고? 또요? 저랑 둘이 지내는데요. 혀를 끌끌 차며 인상을 쓰더니 휙 하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기분 나쁜 내색을 실컷 내고 들어가시길래 소음이 심했나 보다 생각하고 다음부턴 조용히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바도 하고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있지만 그래도 지원이의 병원비가 부족했어요. 다음 치료 때 써야 할 돈을 마련해야 했으니 고소득 알바가 뭐가 있는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생동성 알바가 눈에 띄었어요. 신약이 나오면 임상시험을 하는 것인데 건강한 남자가 병원에 잠시 입원해서 약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마루타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하루 자고 나오면 수십만 원의 알바비를 준다고 해서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저녁과 약을 챙겨주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지원이가 어딜 가느냐고 묻더군요. 자기야, 또 대리운전? 아님 배달하러 가는 거야? 아니, 오늘은 다른 알바야. 나 밤새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니까 내일 저녁이나 볼 수 있겠네. 그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어? 뭐? 밤을 새우는 알바? 도대체 그게 뭔데? 혹시 자기 바람났어? 아니야, 바람이라니. 내가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여? 안 될 건 뭐야? 결혼할 여자친구가 이렇게 아프니 다른 여자랑 바람날 수도 있는 거잖아. 실은 생동성 임상시험 알바하러 가는 거야. 그제야 여자친구는 알아듣더군요. 뭐 생동성? 그거 병원에서 신약 테스트 하는 거잖아. 마르타 알바 맞지? 알고 있네. 맞아. 알바비가 쏠쏠해서 가보려고. 자기 병원비 모아둬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지. 그러자 여자친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가 그런 알바까지 해야 해? 나 진짜 민폐만 끼치는 사람 같아. 자기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고. 만약 내가 아팠으면 지원이 너도 뭐라도 했을 거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만 위험한 알바는 안 했으면 좋겠어. 위험하지 않아. 전문의가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가만히 약만 먹고 쉬는 알바야. 누워서 꿀 빠는 일이라고. 저는 애써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며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생동성 알바는 할만했습니다. 제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부작용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무사히 돈을 받고 나왔답니다. 저는 몇 차례 더 생동성 알바를 하며 지원이의 병원비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3차 항암 치료가 다가와서 여자친구를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받는 걸 봤는데 여전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맘 같아선 대신 아프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가슴만 아팠습니다. 여자친구가 입원한 병원에서 생동성 알바를 한다고 인터넷에 떠서 바로 지원했어요. 잠든 여자친구를 두고 밤에 가서 알바를 했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아유, 옆집 총각, 여기서 뭐 하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환자복을 입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저기 할머니, 저에 대해 신경 좀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말이나 해보라고요. 여자친구가 암이라면서 총각은 어디가 아픈 거요? 귀찮게 되물어서 솔직하게 대답해버렸습니다. 전 알바하러 왔어요. 생동성 시험 알바요. 뭐요? 그 위험한 걸 하러 왔다고요? 별로 안 위험해요. 신약 테스트 하는 것이고 의사 선생님이 진행하는 일이라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꿀같은 알바라고요. 아유, 그거 하는 이유가 암 걸린 여자친구 병원비 내주려고 하는 거요? 고개를 끄덕였더니 갖은 인상을 쓰더군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이, 총각이 답답해서 그러지.
여자친구에 대한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됐슈. 나 건강검진 받으러 와서 가봐야 하니까 알바 잘하고 가슈. 할머니의 12조가 실린 말투에 기분이 상한 채로 알바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침까지 누워서 자다가 피를 뽑고 퇴실해서 잠시 여자친구를 보러 갔어요.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은 여자친구를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원아, 잘 잤어? 우리 지원이 두상이 참 예쁘네. 내 두상도 예뻐 보여? 못난이 같지 않아? 못나긴. 이 세상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치, 자기는 맨날 예쁘다고만 하네. 그렇게 내가 좋아? 지원이 넌 나의 평생의 반려자야. 그러니까 약해질 생각하지 마. 여자친구가 어딜 다녀왔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생동성 알바를 하고 왔다고? 자기야, 이제 그거 그만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병원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벌어놔야지. 이번 입원비는 사실 대출받았어. 많이는 아니지만 신용대출 받아서 지급했어. 그래서 돈을 꼭 마련해야 해. 미안해. 나 때문에 자기가 빚까지 지는 신세가 됐어. 괜찮아. 이건 다 갚을 수 있어.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여자친구가 안쓰러워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입맞춤을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기야, 침대 위로 올라와. 뭐? 지금 여기서? 지원아, 너 왜 그래? 왜긴 왜야. 우리 남자친구 장하다고 상 주려는 거지. 안 돼.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리고 자기 환자야. 항암제를 맞은 환자라고. 난 괜찮은데. 내가 안 괜찮아. 지원이 네가 날 위해 이러는 건 알지만 전혀 고맙지 않거든. 푹 쉬고 있어. 이따 퇴근하고 올게. 여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긴 했지만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퇴원해서 저희 집에서 지냈는데 또다시 그걸 요구하더군요. 자기야, 또 일 나가야 해? 오늘은 대리운전 뛰러 가. 잘 쉬고 있어? 그럼 가기 전에 이리 와. 침대 위로 올라와 봐. 지원아, 너 괜찮겠어?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빨리 올라와. 여자친구의 몸을 생각해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자꾸 요구를 하니 그만 같이 잠자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원인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지원아, 왜 그래?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 잘 다녀와. 나 좀 쉴게. 그래, 푹 쉬고 있어. 그리고 다음부턴 날 위해 이러지 않아도 돼. 괜한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새벽에 다시 들어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러 나섰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는 길이라 또 마주쳤습니다. 몇 번 보더니 이젠 아예 말을 놓더군요. 아유, 총각. 어제는 밤에 일하러 나갔었나? 네, 대리운전하러요. 그런데 왜요? 자네 여자친구 말이야. 혹시 죽을 병인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할머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치료 중이고 반드시 회복하고 쾌차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태도로 대답했더니 다시 묻더군요. 그러니까 살아날 확률이 크다는 거지? 확률이 큰 게 아니라 반드시 살 수 있다고요. 알았어. 그럼 일 잘 다녀오게. 그렇게 할머니가 기분 나쁜 대화를 걸어오는 것만 빼면 생활은 할만했고 견딜만 했답니다. 여자친구의 몸 컨디션이 좋은 날 산책을 하러 멀리 나왔어요. 대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답니다. 야, 너 지원이 아니야? 민식이구나. 오랜만이다.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야? 친구들이랑 내가 너한테 연락 많이 했는데 다 안 받더라. 미안, 내가 아파서. 여자친구가 모자를 벗어 보이자 남자가 놀라더군요. 미안. 너 많이 아팠구나. 괜찮아. 남자친구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거든. 그제야 여자친구의 이성친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친구 민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원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받을 일은 아닌데요. 결혼할 사이이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남자가 멋있어서 까칠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을 하실 거라고요? 지원이가 남자를 제대로 잡았네요. 빨리 지원이가 쾌차해서 결혼식 올리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결혼식장에서 꼭 봅시다. 지원이의 이성 친구는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 전 그냥 친구예요, 친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유부남입니다. 결혼했다는 말에 전 안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초대해드려야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남자가 지나가고 지원이에게 어떤 사이인지 물었습니다. 저 남자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친한 사이인 것 같던데. 그냥 동창이야. 고등학교 동창. 그렇구나. 근데 좀 잘생겼네. 뭐야, 지금 그 말투는? 설마 질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자기 이성 친구라고 하니까 신경이 거슬리는 정도. 뭐 살짝 짜증나는 정도? 그게 질투지. 하여튼 강민씨는 귀여워 죽겠다니까. 내가 대머리인데다 볼품없이 말랐는데 누가 날 좋아해 주겠어. 그런 말 하지 마. 내 눈엔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라고. 여자친구는 제가 귀엽다며 볼을 꼬집더니 제 등에 엎였답니다. 사랑도 쌓아가고 그녀의 암도 줄어들고 있었으니 조금만 더 버티자. 힘내자면서 회사와 알바를 계속해서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설 연휴가 찾아왔는데 그때 생동성 알바가 들어왔어요. 2박 3일이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여자친구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니 다녀와도 될 것 같았어요. 지원아, 사흘 동안 알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지내고 올래? 사흘? 설 연휴에 어딜 가려고? 생동성 알바가 사흘 동안 진행된대. 페이가 엄청 세. 또? 자기가 그 일할 때마다 내가 미안해서 죽을 맛이야. 에이, 이거 누워서 떡 먹는 알바야. 힘들지도 않고. 한 번에 목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자기 병원비를 미리 벌기 딱 좋다고. 여자친구는 고민하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일 하게 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다 갚을게. 강민 씨가 나한테 헌신했던 거 이상으로 잘할 거야. 약속해. 그래. 몸 낫고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줘. 사랑 많이 해줘. 여자친구의 민머리를 쓰다듬고 사흘간 생동성 시험 알바를 하러 다녀왔답니다. 원룸 입구에서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서 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 총각, 연휴 내내 밖에 있었나? 네. 그런데 왜요? 아니, 집에서 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할머니, 제가 집에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죠? 제발 관심과 신경 좀 꺼주세요. 총각 걱정이 되니까 그러지. 걱정이라는 말에 조금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일을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심심한 할머니로만 보였답니다. 원룸으로 들어가 여자친구를 끌어안아줬고 푹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회사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지원아, 나 다녀올게. 잘 쉬고 있어? 잘 다녀와. 내 걱정은 하지 마. 지금 컨디션 좋아서 이따 혼자서 산책도 다녀올 거야.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바람도 쐬고 와. 근데 지원이 너 화장했니?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다. 이거 비비만 발라봤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안 발라도 예뻐. 그래도 기분은 좋네. 나한테 여자로 보이려고 화장까지 하고 말이야. 이따가 보자. 여자친구에게 입맞춤을 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가 또 복도에 나와 있어서 마주쳤습니다. 젊은 총각, 내가 오늘은 꼭 자네를 도와야 할 것 같네. 출근하러 가는 길이지. 오늘은 회사 가지 마. 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출근을 하지 말라뇨. 글쎄, 한 번만 날 믿어봐. 내 집에 쫓아 들어오게.
저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할머니를 지나쳐 내려가려는데 마지막 경고를 하더군요. 오늘 자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야. 날 따라 들어오기 싫다면 들어오지 마. 대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겨도 날 원망하지 말게.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현관문 닫을까? 5, 4, 3.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할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꼭 알고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원룸 안의 소파에 앉으시더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할머니, 따라 들어오면 말해준다면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해준다고 했나? 자네 인생을 구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 좀 기다려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서 잠자코 기다리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기껏 따라와 들어왔더니 한참 기다리라고요? 안 되겠습니다. 저 출근하겠습니다. 말리진 않겠지만 오늘 자네 인생 구할 길은 사라지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오늘 출근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서 할머니가 입을 열 때까지 텔레비전에 시선을 뒀습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피로가 눈을 감게 했어요. 저도 모르게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정오가 되자 할머니가 저를 흔들어서 깨웠어요. 이와 총각 일어나. 지금이야. 지금 일어나서 자네 인생을 구해야 한다고. 벌써 12시네요. 할머니 이제 말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서 날 따라하게. 할머니가 벽에 귀를 가져다 대며 들으라는 제스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집인 제 방 쪽의 벽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이 원룸은 벽간 소음이 다 들리는데 여자친구가 뭘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로 다 들은 저는 두 주먹을 불끈쥐며 소리를 지르려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 지르면 다 망치고 말 거야. 어서 은밀하게 행동하게. 이거였군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게. 그동안 집에 있냐 없냐 물으시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할머니 집에서 나와 바로 제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암투병 중인 여자친구는 침대에서 남자와 그짓거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자주 듣던 소리가 남녀가 사랑하는 음성이었고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 같아 저를 떠본 것이었습니다. 아이! 지원이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 자기야. 강민씨 출근한 거 아니었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뭐라고 해야지. 바람 피우는 남자 얼굴을 봤더니 대공원에서 만난 지원이의 남자 동창이었습니다. 이 개자식, 넌 오늘 뒤졌어! 저기 강민씨, 이러지 마세요. 우리 대화를 합시다. 지원이가 오라고 해서 온 거고 저더러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본능에 충실한 죄밖에 이 닥쳐, 이 더러운 자식아. 나랑 결혼할 여자랑 이런 짓거리를 하다니. 너 유부남이라며?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지원이가 먼저 꼬셨다니까요. 그놈의 주둥이를 더 짓거리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입을 갈겼습니다. 유부남 자식을 먼지나게 패주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핸드폰 내놔! 강민씨, 설마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입 닥치고 내놔! 더 얻어맞기 전에 내놓으라고! 강민씨, 지원이는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놨어요. 원래 남성 편력이 심한 애라고요. 닥치고 핸드폰 내놓으라 했지? 그놈을 더 흠씬 두들겨 패주고 나서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습니다. 그리고 불륜남의 아내에게 전송해줬어요. 그놈은 질질 짜면서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묻길래 꺼지라고 궁둥이를 발로 차줬습니다. 그리고 암투병 중 바람을 피운 지원이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를 두고 바람을?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집에 딴 남자를 불러서 바람을 피워? 도대체 몇 명이랑 그런 거야?
여자친구는 무릎을 꿇더니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자기 만난 뒤로 다른 남자는 싹 다 정리했는데, 그런데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자꾸 남자들이 떠올랐어. 암에 걸렸는데 그 욕구가 넘쳐났다는 거야? 진짜 대단한 인간이구나. 근데 나랑도 사랑을 나눴잖아. 그걸로 부족했니? 미안. 사실 자기는 만족이 되지 않았어. 나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다른 남자들에게서 욕구를 충족하고 싶었나 봐.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큰 잘못을 했어. 강민 씨,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네 병원비 번다고 회사 말고도 대리운전, 배달기사, 그리고 생동성 임상시험 알바까지 했어. 내 몸과 마음을 갈아가면서 널 돌봐줬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게 겨우 바람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해, 자기야. 정말 잘못했어. 됐다. 암투병인데 이 정도인 거 보면 멀쩡할 땐 더 심하게 바람 피우겠지. 이런 여자인 걸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헤어지면 돼.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니 천만 다행이라고.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잘못했어, 강민 씨. 나 버리지 마. 자기 아니면 누가 날 돌봐줘.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랑 잠자리 가진 놈들 중 하나 골라서 살려달라고 해봐. 난 더 이상 너의 호구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보라고. 여자친구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면서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는 소리도 들었고 장면까지 보았으니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경고했습니다. 나가! 나한테 잔인한 짓 한 너를 절대 용서 못해! 진짜 안 되는 거야? 자기야,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버티길래 큰 소리를 연신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집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총각, 내가 좀 도와줘. 어이, 암 걸리고 바람난 기집애. 너 거기서 나와. 젊은 총각 신세 그만 조지고 나가서 돼지든지 남자랑 실컷 구르든지 하라고. 어서 나와. 할머니가 말한 거죠? 내가 바람난 걸 눈치 못 챈 강민 씨가 오늘 갑자기 집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죠? 그래, 이 모진 여자야. 내가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가 하는 짓은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총각한테 일러줬다. 총각 신세 그만 조지고 어서 사라져. 나쁜 할망구 같으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원이가 벌떡 일어나 할머니께 달려들었는데 귀싸대기를 맞고 지원이가 자빠졌습니다. 암 걸린 건 못 때릴 줄 알았냐? 너 같은 건 완치되면 안 돼. 평생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시름시름 앓아야 한다고. 어서 꺼져. 총각 인생 그만 망치고 떠나라고. 더는 방법이 없던 지원이는 다시 저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무표정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나가. 내 눈앞에 다신 뛰지 마라. 강민 씨, 정말 안 되는 거야? 너 같으면 되겠냐? 옆집 할머니가 울고 자빠진 지원이를 끌어내줘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제 손으로 침대를 치울 수가 없어서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침대 시트와 이불, 베개를 빨아달라고 했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잠시 옆집 할머니 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총각,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아요. 기분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렇겠지. 나도 처음엔 총각이 틈틈이 집에 와서 아가씨랑 사랑을 나누는 줄 알았어. 근데 총각이 맨날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아서 유심히 봤지. 그랬더니 자네가 나가면 어김없이 남자가 들어가더라고. 진짜 생각만 해도 구토가 쏠리네요. 할머니 덕분에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엔 다양한 도라이들이 많어. 그중 하나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래도 결혼까지는 안 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네,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 정리해서 다행이네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청소가 된 저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찝찝한 기분으로 지내던 중 옆집 할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총각, 소개팅 해볼텨? 네? 소개팅이요? 지금 제 상황을 보시고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으세요? 자네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떤가? 제가 바보 같았잖아요. 세상에 이런 호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한번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자네 잘못 아니니까 내 손녀를 한번 만나봐. 손녀요? 할머니 귀한 손녀를 저한테 소개해 준다고요? 왜요? 할머니는 제가 그동안 지원이를 위해 헌신하던 모습을 보고 손녀 사위로 두면 딱이겠다고 하셨어요. 지 마누라는 굶기지 않을 것이고 희생하고 끝까지 지켜낼 놈인 게 보이니까 그렇지. 마르타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 자네를 보니 보통 내긴 아닌 것 같더만. 내 손녀가 얼마 전에 파혼했어. 남자놈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지. 자네랑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만나면 좋지 않겠나? 한번 만나보지 그래. 참 별일이네요. 며칠 전에 경악할 사건을 겪었는데 소개팅이라니. 그래요. 뭐 할머니가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니 만나볼게요. 근데 절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요. 보시다시피 전 인물도 그저 그렇고 평범보다 못한 남자라서. 이보게, 자신감을 가져. 자네 나이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성실하고 자기 여자 위할 줄 알면 충분하네. 결국 할머니의 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모의 여성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옆집 할머니는 무서운 인상이라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과분하게 아름다운 여성이 나왔답니다. 할머님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정말 미인이시네요. 저 얼마 전에 파혼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네, 제가 호구였더라고요. 참 한심하죠. 여자를 위해 마르타까지 하셨다고. 그건 전문의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요. 목돈 벌기 좋아서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프면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사랑하는 아내라면 뭘 못 해주겠어요.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신장도 떼어줄 수 있어요? 저 혹시 어디 아프세요? 뭐 그래서 면접이라도 보는 건가요? 할머니 손녀는 까르르 웃더니 몸에 이상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할머니가 제 칭찬을 하도 많이 해서 호감적으로 느껴진다며 먼저 만나보자고 제안했답니다. 뭐 저야 아름다운 여자가 사귀자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신뢰하니 저를 호구로 여길 여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지원이와의 일은 액땜한 거라 생각하라고 하더니 진짜 그랬어요.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귀게 되니 지난 과거가 오늘을 위해 있었던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참 단순하고 무식해서 감정 정리가 빨리도 되었어요. 연애를 1년 동안 하면서 예쁜 사랑을 키워나갔는데 어느 날 할머님이 부르더라고요. 이보게 강민이, 내 나이가 내일 모레 8순이야. 내 손녀랑 빨리 식 치르고 손주 봐야지. 내가 우리 손녀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는 것까지 봐야 여한이 없을 테니 서두르게. 네? 할머님 더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살지 안 살지는 하늘만 아는 거니까 빨리 식 치르게. 내 아들이랑 며느리도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서 내 손녀한테 청혼하고 결혼하란 말이야. 이번 연애는 올해 하고 결혼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연세를 운운하며 서두르라고 하셨고 예비 처부모님과 예비 아내도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난 일은 다 잊으라며 지금의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셨답니다. 결혼 준비 중 예비 처부모님이 부탁을 한 가지 하셨어요. 저와 예비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요. 저도 내심 궁금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다행히 둘 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구에서 누군가 울면서 저를 불렀어요. 김서방. 어라, 지원이 어머님? 자네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잘 사나 보네? 벌써 여자가 생긴 건가? 아, 네. 이젠 어머님이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지원이가 이 병원에 입원한 모양이죠? 그럼 잘 다녀가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지원이 모친이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이보게, 우리 지원이가 세상을 떠났네. 연락받고 오는 길이야. 지원이가 암으로 숨진 거래요? 완치 확률이 절반은 된다고 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떠났어. 이놈의 기집애가 병실에서 남자랑 그 짓 하다가 심정지가 왔다고 하네. 아주 멍청한 짓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지원이는 저와 헤어지고 아주 편하게 남자들을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남자를 불러 사랑을 나누는 짓을 아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한 남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이 암투병 중에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지원이의 장례 치르는 걸 도와달라고 애원하길래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딴 남자랑 그 짓거리 하다가 가버렸다면서요. 그럼 그 남자한테 상을 치러달라고 하세요. 진짜 웃기시네.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시나? 난 아주머니 딸이랑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네 착한 사람 아니었나?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거야? 나 혼자 가기 힘드니까 휠체어를 밀어주게. 같이 가달라고. 에이, 이거 놓으세요. 내가 아줌마 휠체어 밀어줬다가 인생 말아먹을 뻔했으니 다시는 누구의 휠체어도 밀어주지 않을 겁니다. 손을 뿌리치고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병원에서 벗어났습니다. 결혼할 뻔했던 지원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불쌍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거나 좋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생각만 잠시 들고 말았죠. 큰 사건으로 인해 한층 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원이가 숨지고 한 달 뒤에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어찌나 예쁘던지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놀랐답니다. 우리 섹시 예쁘네.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 맞아? 나 예뻐? 자기도 엄청 멋있어. 꼭 백마탄 왕자님 같아. 그래, 그렇게 콩깍지를 씌고 살아. 평생 콩깍지가 벗겨지면 안 된다. 당연하지. 난 누구처럼 바람도 안 피울 거고 오빠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자기 할머니가 날 구해줬고 이렇게 장가까지 보내주시네. 평생 은인으로 모셔야겠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우리가 효도 많이 하자. 그렇게 아내와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속에서 걱정거리가 남아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원룸에서 지내는 할머님이 층간 벽간 소음이 심한 곳에서 지내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답니다. 저희 신혼집은 처가에서 절반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머님을 모시고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먼저 할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했더니 좋다고 해서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할머님, 손녀 사위랑 같이 살아보시는 거 어때요? 뭐? 아니 나더러 신혼집에 들어가 살라고? 됐네.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러지 말고 같이 살아봐요. 여기 시끄럽기도 하고 우풍도 심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이 모시고 살겠다고 해도 거절하셨다면서요? 할머님, 그럴 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녀 사위가 별소리를 다 하네. 이 늙은이랑 같이 살아서 뭐가 좋다고? 할머님이 오셔서 손녀를 감시해주세요. 전처럼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 손녀가 그런 짓 할 사람으로 보이나? 농담이에요. 할머니, 그만 져주세요.
저희랑 같이 가서 살자고요. 나중에 장인어른이랑 제가 돈 많이 벌면 혼자 살 아파트 마련해 드릴게요. 그제야 할머님이 좋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손녀사위랑 나랑 인연도 깊고 못나들 대화가 없지. 막장 사건을 같이 겪었으니 한번 재밌게 살아보자고. 할머님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신혼집에 할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 대화 수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에 나왔더니 할머님이 절 보고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웃고 그러세요? 자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지? 내가 소리 다 들었네. 할머님 그게 다 들렸어요? 참 모른 척 좀 해주시지. 뭐 어떤가? 우리가 그런 거 가릴 사이야? 자네 다시 봤네. 밤마다 아주 그냥 강한 남자던데. 할머님 부끄러우니까 그만 놀리세요. 그래,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구만. 그렇게 밤을 보내면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지. 할머님 말씀대로 신혼 4개월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답니다. 옆집 할머니에서 한 식구가 된 할머니의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면서 재밌지 않나요? 물론 저의 바보 같던 시절이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아무튼 해피엔딩으로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많았던 장애물을 넘고 나니 이 세상을 보는 시선도 관점도 매우 크고 넓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